지금 전 세계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 청계천에서 일본에서는 이미 15년 전 멸종된 야생 백로와 수달이 등장하자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인공 하천의 야생은 불가능하다. 단호히 말하던 미국의 자연검사관이 진실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서울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가 목격한 청계천의 기적은 무엇이었을까요? 어떻게 멸종위기 동물들이 서울 한복판에 둥지를 틀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믿기 힘든 이야기를 공개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적어주세요. 전 세계에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입니다. 자연환경조사원으로 일한 지 15년째가 되었어요. 저는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왜 왔냐고요? 서울 한복판 청계천에서 일본에선 15년 전 멸종된 야생 백로와 수달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솔직히 믿기 어려웠어요. 인공 하천에서 야생동물이 서식한다고?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어릴 적 저희 가족에게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어릴 적 할아버지 댁 근처 개울에서 반딧불이를 봤었는데 몇 년 후 다시 가보니 콘크리트로 덮여 있더군요. 그때부터 인공적으로 만든 곳에선 진짜 자연이 살 수 없다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저는 청계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2005년 완공된 후 관광지로는 성공했지만 생태적으로는 여전히 인공시설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었거든요. 펌프로 물을 끌어올리고 정해진 시간에 방류하는 시스템이니까요. 하지만 최근 시민들이 올린 사진과 영상들이 너무 생생했습니다. 특히 수달이 6살 소녀의 호루라기를 물가로 밀어주는 8분짜리 영상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야생의 모습이었거든요. 인공 청계천에서 그것도 수달이 호루라기를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조사는 특별히 신중하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인공 하천에서 진짜 야생이 살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 의도적으로 연출한 건지 꼼꼼히 확인하려고 해요. 15년간 쌓인 경험으로 꼭 진실을 밝혀낼 거예요. 과연 청계천에서 저는 무엇을 발견하게 될까요? 검사 장비를 하나씩 꺼내며 체크리스트를 확인했습니다. 수질 측정기, 생태계 조사용 카메라, 서식지 분석 도구들. 15년간 써온 이 장비들은 제 손에 딱 맞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무겁게 느껴졌죠. 물속 그림자는 금세 사라졌습니다. 아마 떠내려온 쓰레기였을 거예요. 저는 스스로를 달랬죠. 하지만 마음 한편에선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첫 번째 측정 지점에서 물의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기계에서 나오는 숫자들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놀랍게도 모든 값이 좋은 범위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상하네요. 인공 하천치고는 너무 깨끗한데. 두 번째 지점으로 이동했어요. 여기서도 똑같이 측정했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물이 예상보다 훨씬 맑았어요. 제가 조사했던 다른 인공 하천들과는 확실히 달랐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꼼꼼히 확인하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5년 전 부산의 한 인공습지에서 성급하게 생태계 조성 실패라고 결론 지었다가 나중에 멸종위기종이 발견됐던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의 부끄러움이 저를 더욱 신중하게 만들었습니다. 카메라를 설치하며 주변을 살펴봤어요. 물가 곳곳에 작은 구멍들이 보였습니다. 저게 뭐지?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보니 동물이 파놓은 것 같았어요. 크기로 보아선. 설마 정말? 세 번째 지점에서 갑자기 물소리가 달라졌습니다. 뭔가 첨벙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물 위에 작은 물결이 번지고 있었죠. 바람도 없었는데 말이에요. 체크리스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서식 흔적 확인, 배설물 수집, 먹이 활동 증거 조사.
하나씩 체크하며 진행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반신반의했습니다. 그때 한 아이가 뛰어왔어요. 6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죠. 아저씨, 별이 보러 오셨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별이라니 뭔 소리인지 몰랐어요. 별이가 뭐니? 제가 물어보자 아이가 활짝 웃었습니다. 수달이요. 이름이 별이에요. 매일 여기 와서 놀아요. 아이의 눈빛이 너무 진실해서 저도 모르게 믿고 싶어졌어요. 하지만 제가 이런 아이들의 말에 흔들리면 안 됐습니다.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했거든요. 아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고마워. 아저씨가 확인해 볼게. 그런데 제가 이렇게 조심스러워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시민들의 기대와 언론의 관심이 너무 커서 자칫 잘못된 결론을 내리면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수 있거든요. 장비 점검을 마치고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려는 순간 물속에서 무언가가 솟아올랐습니다. 갈색 털, 동그란 눈, 짧은 다리. 제 입에서 작은 탄성이 새어나왔어요. 하지만 그 순간만 보고는 확신할 수 없었죠. 과연 제가 본 것이 정말 야생 수달이었을까요? 제가 본 것이 정말 수달이었는지 확인하려고 물가에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어요. 새 한 마리가 청개천이를 날고 있었습니다. 하얀 깃털, 긴 다리, 날카로운 부리. 분명히 백로였어요. 그것도 아주 큰 백로 말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백로가 진짜 있네요. 저도 모르게 소리쳤어요. 15년 검사관 생활 중 도심 한복판에서 백로를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더군다나 청계천 같은 인공 하천에서는 상상도 못했죠. 백로가 물가에 내려앉았어요. 조심스럽게 다리를 움직이며 물속을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부리를 물속으로 쑥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 올렸어요. 정말 자연스러운 사냥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라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일본에서는 이런 야생 백로가 15년 전에 멸종됐다고 들었거든요. 도시 개발과 환경 오염 때문이었죠. 그런데 서울 도심에서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있다니. 카메라를 꺼내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백로가 너무 예민해서 조금만 움직여도 날아가 버릴 것 같았죠. 그래서 최대한 조용히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주변 시민들도 백로를 발견하고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우와, 진짜 백로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렸죠. 하지만 모두 백로를 놀라게 하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요. 한 할머니가 제게 다가와서 말씀하셨어요. 저 백로 일주일 전부터 여기 와요.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더욱 놀랐습니다. 단순히 지나가던 게 아니라 정말 이곳에 살고 있었던 거예요. 백로가 물고기를 다 먹고 나서 깃털을 다듬기 시작했어요. 아주 여유로운 모습이었죠. 마치 이곳이 자신의 집인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가 알던 인공 하천의 모습과는 너무 달랐어요. 그런데 제가 이토록 감동받는 이유는 단순하지 않아요. 어린 시절 시골에서 본 백로들이 하나둘 사라져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도시에서 백로를 다시 보게 된다는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30분 정도 관찰한 후 백로가 날아갔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곳에는 분명히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과연 이런 자연의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 더 깊이 조사해 봐야겠어요. 백로를 본 후 저는 청계천 관리사무소를 찾아갔어요.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알고 싶었거든요. 사무소 문을 열자 한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도윤입니다. 청계천 지킴이로 일하고 있어요.
그의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아이처럼 맑았어요. 손에는 두꺼운 일기장 같은 책을 들고 있었죠. 여기서 정말 수달과 백로가 살고 있나요? 제가 직설적으로 물어봤어요. 강도윤 씨가 빙그레 웃으며 그 책을 펼쳐 보였습니다. 거기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과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우린 매일 30분씩 이곳을 돌봐왔어요. 벌써 3년째입니다. 그가 페이지를 넘기며 설명했죠.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시장 상인들도 시민들도 모두 인공하천에서 무슨 야생동물이냐고 했거든요. 책 속에는 놀라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매일의 물 상태, 발견된 동물들, 시민들과의 대화 내용까지 정말 세심하게 기록되어 있었죠. 4524번. 강도윤 씨가 갑자기 숫자를 말했어요. 우리가 상인분들과 시민분들을 만나서 설득한 횟수예요. 한 분 한 분씩 만나서 이야기했죠. 제가 깜짝 놀랐어요. 4524번이나 사람들을 만났다니. 그렇게 많이요? 네. 처음엔 다들 시큰둥했어요. 쓰레기나 치우지 뭘 헛짓거리냐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도윤 씨가 또 다른 페이지를 펼쳤어요. 거기엔 사진들이 붙어 있었죠. 시장 상인들이 물고기 찌꺼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게 된 모습,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쓰레기를 줍는 모습, 아이들이 물가에서 조용히 동물을 관찰하는 모습들이었어요. 우린 매일 30분, 4524번이나 같이 이야기했어요. 그가 다시 강조했습니다. 강요한 게 아니라 함께 방법을 찾았죠. 어떻게 하면 동물들이 편안할까? 우리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감동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환경보호라고 하면 규제와 금지만 생각하는데 이분들은 정반대 방식으로 접근했거든요. 한 상인이 사무소로 들어왔어요. 도윤아, 오늘도 별이 봤어. 물고기 2마리나 잡더라. 그 상인의 얼굴에도 뿌듯함이 가득했죠. 처음엔 돈 안 되는 일 왜 하냐고 했던 분이에요. 강도윤 씨가 귓속말로 알려줬습니다. 지금은 가장 열심히 도와주시죠. 또 다른 시민이 들어와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백로가 새끼 낳았어요. 둥지도 만들었고요. 사무소 안이 순식간에 축제 분위기가 됐어요. 제가 놀란 건 단순히 동물들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이 모든 변화가 사람들의 마음에서 시작됐다는 게 더 신기했죠. 비결이 뭐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강도윤 씨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멋진 말보다는 매일매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더라고요. 하지만 정말로 이런 방식만으로 자연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뭔가 더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어요. 강도윤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어요. 창문을 보니 굵은 빗방울들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폭우 예보가 있었는데. 강도윤 씨가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동물들 괜찮을까요? 제가 물어봤죠. 그러자 강도윤 씨가 우산을 챙기며 말했습니다. 나가서 확인해 봐야겠어요. 폭우 때는 항상 조심스러워요. 우리는 함께 밖으로 나갔어요. 비가 점점 세게 내리고 있었죠. 청계천 물도 평소보다 많이 불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물가에서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내 호루라기. 6살 정도 되는 아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아까 만났던 그 아이였어요. 유나라는 이름이었죠. 물에 뭔가 떨어뜨린 것 같았어요. 유나 엄마가 달려와서 아이를 달랬어요. 괜찮아, 다른 호루라기 사줄게. 하지만 유나는 계속 울었습니다. 안 돼요. 그 호루라기는 할아버지가 주신 거예요. 제가 이 상황에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이유가 있어요. 어릴 적 저도 소중한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의 그 절망감을 기억하거든요. 그때였어요.
물속에서 뭔가 움직이는 게 보였습니다. 갈색 털이 번쩍였죠. 수달이었어요. 수달이 물속에서 뭔가를 입에 물고 수면으로 올라왔습니다. 유나가 울음을 멈췄어요. 수달이 물가로 헤엄쳐 오더니 입에 물고 있던 걸 물가에 밀어놨습니다. 바로 유나의 호루라기였어요. 별이. 유나가 소리쳤어요. 별이가 내 호루라기를 돌려줬어. 아이는 즉시 달려가서 호루라기를 집어들었죠. 물에 젖어 있었지만 멀쩡했어요. 저는 이 광경을 보며 깜짝 놀랐어요. 수달이 사람의 물건을 주워다가 돌려준다니. 이런 일이 정말 가능한 걸까요? 유나가 물가에 쪼그리고 앉더니 수달을 향해 말했어요. 별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수달은 물속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듯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 순간을 제가 카메라로 찍기 시작했어요. 8분 동안 정말 놀라운 장면들이 이어졌죠. 수달이 유나 주변을 헤엄치면서 마치 놀아주는 것 같았어요. 유나도 호루라기를 불어주며 수달과 교감하고 있었고요. 이런 일이 자주 있나요? 제가 유나 엄마에게 물어봤어요. 별이는 유나를 정말 좋아해요. 유나가 올 때마다 나타나거든요. 엄마도 신기해하며 말했습니다. 처음엔 무서워했는데 이제는 친구처럼 지내요. 폭우가 계속 내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모두 이 특별한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죠. 저도 15년 검사관 생활 중 이런 감동적인 장면은 처음 봤어요. 유나가 마지막으로 호루라기를 불었어요. 수달이 물속에서 한 번 더 고개를 끄덕이더니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어요. 별아, 내일 또 만나자. 유나가 손을 흔들며 소리쳤어요. 제가 이 8분의 영상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자연과 사람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과연 이 모든 게 진짜일까요?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든 상황은 아닐까요? 폭우가 그치고 다음 날 저는 청계천 관리본부를 찾아갔어요. 어제 본 광경들이 너무 놀라워서 공식적인 자료들을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거기서 예상치 못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실은 좀 복잡한 문제가 있어요. 관리소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장태규라는 이름표를 단 그 직원의 표정이 어두웠죠. 어떤 문제요? 제가 물어봤어요. 몇 달 전에 상부에서 지시가 내려왔어요. 청계천 생태 복원 성과를 좀 더 눈에 띄게 만들어 달라고요. 장태규 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설마 제가 본 것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겠죠? 구체적으로 어떤 지시였나요? 보고서의 수치들을 조금씩 보기 좋게 다듬으라는 거였어요. 수질 데이터나 서식 동물수 같은 것들 말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실망하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조작한 사례들을 봤거든요. 그때마다 진실이 왜곡되고 시민들이 속임을 당했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거부했어요. 숫자 몰래 고치기는 안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장태규 씨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진짜 현장이 더 중요하다고 했죠. 다행히 정직한 공무원이었어요. 하지만 그 때문에 상당한 압박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제가 본 수달과 백로는 그건 100% 진짜예요. 장태규 씨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제가 매일 확인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실제 상황이 보고서보다 훨씬 더 놀라워요. 그가 서랍에서 또 다른 파일을 꺼냈어요. 거기엔 공식 보고서와 실제 관찰 기록이 함께 정리되어 있었죠. 보세요. 공식 보고서에는 수질 개선 중이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미 1급수 수준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조류 3종 서식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백로, 오리, 물총새까지 7종이 살고 있어요. 왜 실제보다 낮게 보고했나요?
너무 좋은 결과를 발표하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을까 봐서요. 장태규 씨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놀란 건 숫자가 조작된 게 아니라 오히려 실제가 더 좋았다는 점이었어요. 보통은 반대인 경우가 많거든요. 시민들은 이런 사실을 알고 있나요? 강도윤 씨 같은 분들은 매일 보고 계시니까 다 아시죠.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조심스럽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때 강도윤 씨가 관리소로 들어왔어요. 태규야, 오늘 별이가 새끼 3마리 데리고 나타났어. 그의 얼굴이 환하게 빛났죠. 정말요? 장태규 씨도 신이 났어요. 드디어 번식까지 성공한 거네요.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어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절대 조작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진실은 숫자로 꾸밀 수 없어요. 장태규 씨가 제게 말했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끼는 게 진짜죠. 하지만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은 정말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분명히 더 깊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장태규 씨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관리소로 들어왔어요. 20명 정도 되는 시민들이었는데 모두 카메라나 노트를 들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시민 기록 모임입니다. 앞서 걸어온 중년 여성이 인사했어요. 오늘도 관찰 기록을 정리하러 왔어요. 시민 기록 모임이요? 제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네. 청계천의 변화를 매일매일 기록하는 시민들이에요. 강도윤 씨가 설명해 줬습니다. 이분들이 없었다면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한 할아버지가 두꺼운 앨범을 펼쳐 보였어요. 여기 보세요. 3년 전 사진부터 어제까지 다 있어요. 앨범 속엔 청계천의 변화 과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는 삭막한 콘크리트 수로였어요.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물도 탁했죠. 하지만 페이지를 넘길수록 점점 달라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이 사진은 첫 번째 오리가 나타났을 때예요. 한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2년 전 4월 15일 오후 3시 27분이었어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시간까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니. 우리의 사진 영상 메모가 증거예요. 또 다른 시민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무도 믿지 않아서 억울했거든요. 한 대학생이 노트북을 열어서 영상을 보여줬어요. 이건 수달별이가 처음 나타났을 때 영상이에요. 1년 반 전이죠. 화면 속에는 조심스럽게 물가에 나타난 어린 수달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그때는 혼자였는데 이제는 가족이 생겼어요. 그 학생이 다음 영상을 틀었습니다. 어제 찍었다는 영상에는 수달 3마리가 함께 헤엄치는 모습이 나왔어요. 제가 이런 기록들을 보며 감동받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보통 중요한 변화들은 아무도 모르게 일어나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이분들은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기록했어요. 한 고등학생이 스마트폰을 보여줬어요.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사진을 찍어요. 1년 넘게 계속했어요. 그의 폰에는 365장의 사진이 저장되어 있었죠. 똑같은 앵글인데 계절마다, 날씨마다 다른 모습이었어요. 와, 정말 대단하네요. 제가 감탄했어요. 처음엔 그냥 재미로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 소중한 기록이 됐어요. 그 학생이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시민이 수첩을 펼쳤어요. 저는 매일 물의 상태를 글로 적어요. 색깔, 냄새, 흐름 속도까지요. 빽빽하게 적힌 글씨들이 정성스러워 보였어요. 왜 이렇게 열심히 기록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누군가는 해야죠. 한 아주머니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기록하지 않으면 이 소중한 변화들이 그냥 사라져 버려요. 시민들이 보여준 자료들을 보며 저는 깨달았어요. 이것들이야말로 진짜 증거였어요. 정부 보고서나 공식 발표보다 훨씬 더 생생하고 정확했죠. 이 모든 기록들 덕분에
청계천의 기적을 증명할 수 있었어요. 강도윤 씨가 말했습니다. 숫자나 데이터보다 이런 일상의 기록들이 더 큰 힘을 발휘했죠. 그런데 제가 정말 궁금한 건 따로 있었어요. 도대체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뭘까요? 시민기록 모임과 함께 청계천을 따라 걸으며 마지막 조사를 진행했어요. 일주일간의 조사를 정리할 시간이었죠. 해질녘의 청계천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물 위로 노을이 비치고 백로가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결론이 나오셨나요? 강도윤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든 시민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죠. 이 한 주간 저와 함께 해준 분들의 기대와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잠시 멈춰서서 생각했어요. 처음 이곳에 왔을 때의 제 모습과 지금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네, 결론이 나왔어요. 제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일어난 일은 진짜 기적이에요. 하지만 그 기적을 만든 건 마법이 아니었어요. 유나가 제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그럼 뭐가 만든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이요. 제가 유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예쁜 말보다 함께한 손과 발이 기적을 만들었어요. 제가 이런 결론을 내리는 데는 깊은 이유가 있어요. 일주일 동안 봤던 모든 것들이 한 가지를 증명하고 있었거든요. 자연은 사람의 진정한 돌봄에 반응한다는 것을요. 4524번의 대화, 매일 30분의 돌봄, 3년간의 끈질긴 기록들. 제가 하나씩 짚어가며 말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모여서 진짜 변화를 만들어낸 거예요. 장태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숫자를 예쁘게 꾸미는 것보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게 훨씬 중요했죠. 한 시민이 물어봤어요. 그럼 다른 곳에서도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물론이죠. 제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조건은 하나예요. 진심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있으면 돼요. 수달별이가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어요. 마치 우리 대화를 듣고 있는 것 같았죠. 유나가 손을 흔들자 별이도 꼬리를 흔들어 답했어요. 15년간 검사관으로 일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제가 모든 사람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자연을 살리는 건 거창한 정책이나 많은 예산이 아니에요. 바로 이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이에요. 강도윤 씨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처음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아서 외로웠는데 이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네요. 시민기록 모임의 할아버지가 카메라를 들어 마지막 사진을 찍었어요. 오늘도 소중한 하루를 기록해 두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청계천의 가로등이 켜졌어요. 물속에서는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고 하늘에서는 백로가 조용히 날아가고 있었죠. 제가 이 모든 광경을 보며 깨달은 게 있어요. 진정한 기적은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 쌓인 사랑과 정성에서 나온다는 것이요. 청계천의 기적은 끝난 게 아니라 시작이에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이 전국 곳곳에서 일어날 거예요. 사람들이 진심으로 자연을 돌보는 한 말이죠. 그날 밤 저는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제목은 청계천 생태복원의 성공 요인 시민 참여와 지속적 돌봄의 힘이었습니다. 숫자와 데이터보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많이 담긴 보고서였죠. 이제 저도 청계천을 지키는 사람 중 한 명이 되었어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늘 더 놀라운 기적 이야기를 선물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선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